밥은 봄같이 먹고 국은 여름같이 먹고 장은 가을같이 먹고 술은 겨울같이 먹고. 오창경. 소 발에 새신을 신기고 소방울 소리 쩔렁쩔렁. 사무관대를 입고 원삼 족두리를 입은 신랑각시가 초래청 앞에 섰다.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빙 둘러서서 혼례를 지켜보았다. 신랑 영호도 훤칠하고 미끈한 인물이었지만 각시도 인물이나 집안으로도 빠지지 않는 혼례였다. 신랑 각시는 서로 흘끔흘끔 훔쳐보면서 혼례식을 치렀다. 어른들이 다 하고 단 한 번 만나보고 혼례식을 치른 남녀는 신방에 들어가서도 어색하기만 할 뿐이었다. 한 입을 덮고 자라고 깔아줬어도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잠이 든 첫날 밤이 지나갔다. 온탑이 영혼의 집으로 도락구에 장롱 싣고 온 첫날 밤에도 신랑각시는 쑥스럽고 너무 부끄러워 서로 내외하다 그냥 밤을 지내고 말았다. 반딧불이가 저공비행을 하며 짝을 찾아서 안착하는 기간은 겨우 일주일에서 열흘이라고 하더니 영호의 신혼 일주일도 저공비행만 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들 6달짜리 시누이까지 영혼의 집도 다른 집과 다르지 않았다. 대가족 살림살이가 입이 하나 더 늘었다. 쌀보다 보리쌀이 더 많은 살림살이였다. 영호의 막내 동생과 영호의 큰딸은 1살 터울로 커나갔다. 영호의 누이들이 시집을 가서 입 하나 더는 동안 영호와 춘희 사이에서는 반디처럼 반짝이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었다. 영호는 나무상자를 시작했다. 소에 달구지를 매서 은산 장날마다 마른 나무 50뭇을 가져가서 팔았다. 마을 사람들의 짐도 나무단 위에 싣고 가서 운임을 받았다. 장에 갈 때마다 아내인 춘희를 달구지에 태우고 갔다. 장꾼들의 짐을 싣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아내인 춘희가 적임자였다. 나무를 팔아서 쌀 한 마를 사서 장에서 돌아오던 시간은 영호와 춘희에게는 서로 얼굴도 못 보고 혼인했던 지난날을 보상받는 듯했다. 농사가 어지간히 끝난 농한기에는 춘희를 꼭 데리고 다녔다. 달구지에 짐을 많이 싣거나 날씨 좋지 않아서 길이 질 때는 소도 힘에 붙였다. 그럴 때는 영호가 옆에서 소고삐를 쥐고 당기고 뒤에서 밀어야 했다. 은산장에서 온타비까지는 오는 중간에 있는 계목고개를 넘을 때는 소 구루마를 밀어줘야 했다. 춘희는 구루마를 타고 오다가 고갯길에서는 내려서 구루마를 밀었다. 이랴 이랴 어서 가자. 옳지 옳지 잘한다. 새신도 신었자뇨. 소야 이랴 이랴. 영호의 소 다루는 실력은 은산에서는 남들이 다 알아줬다. 춘희는 그런 영호가 항상 든든했고 자랑스러웠다. 춘희가 시집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는 유명을 달리했다. 병세가 있어서 영호의 혼인을 서두른 것이기도 했다. 없는 형편에 일할 사람은 없고 시누이들이 셋인 살림살이는 공궁하기만 했다. 여자들만 가득한 집안 살림을 떠하는 남편은 몸을 도끼 삼아 일했다. 목화도 심고 담배도 심고 돈이 되고 먹을 것이 될 만한 일을 해가며 가장의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영호는 새신도 신기고 소곱뱅이 단단히 쥐고 집사람과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장에 가는 길에 빈 달구지에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학교 앞에서 내려주곤 했다. 아이들은 장날마다 아버지의 달구지를 타고 등교하는 것을 좋아했다. 달구지에 타고 가다가 걸어가는 친구들을 만나면 인심 쓰듯이 태워주면 딸 아이들의 기가 부쩍 사는 것 같았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5이다.
학용품 사주고 월사금도 내주려면 지난 가을에 갈무리에 둔 콩이라도 장에 내다 팔아야 했다. 달구지에 콩자루도 단단히 묶였다. 뗄나무도 오신못을 실었다. 가유 아버지. 이랴 이랴. 잘 기들여진 소는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는다. 영혼의 소는 소가지 때부터 길들여서 영호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정도로 영리했다. 술방울 소리를 쩔렁쩔렁 울리며 동네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불러세운다. 장에 나갈 물건들을 소 구루마에 실어달라고 한다. 운임은 춘희가 한 자루에 50원씩 계산해서 받는다. 은산장에 도착할 때까지 동네 사람들의 짐을 달구지 한가득 실른다. 짐을 규모 있게 짜서 실어야 많이 싣고 갈 수 있다. 대충 싣고 가다가 짐들이 무너지면 낭패였다. 야 아들아, 여기가 어딘지 아니? 나 말이지요. 저기 고개는 나발티구요. 우리 집은 온탑이거면요. 온탑이는 은산 나령리에서 나발티 조공산 밑으로 외진 동네이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의 제비처럼 지지배배거리는 소리가 영호는 듣기 좋았다. 옛날 어른들 말씀이 여기 나마리는 나팔 명당이랴. 앞날이 밝아지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명당 자리라고 했대야. 니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소식을 속속 들려주며 살아야 한대. 그럼요. 우린 이제 구구단도 다 외웠구만요. 아버지 엄마 학교에 다녀오겠구만요. 아이들 구구단 외는 소리와 박자를 맞추던 소방울 소리가 멈추면 아이들이 학교 앞에 내렸다. 장으로 가는 길은 먼지가 풀풀 나는 자갈길이다. 여자들은 보통이를 머리에 이고 남자들은 지게에 나무땅과 장작들을 메고 장으로 걸어간다.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부를 묻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눈다. 사람들을 만나는 재미에 장에 다닌지는 모른다. 은산장에는 부여와 논산, 청양, 멀리는 대천에서 온 장사꾼들과 장꾼들이 세상의 소식들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춘희는 은산장에만 오면 영호를 기다리다가 뒷꼭지만 보았던 지난 날이 떠오른다. 나무 50못을 장에서 팔면 쌀 한 마를 살 수 있다. 그 쌀에 보리와 밀을 반도 넘게 섞어 밥을 해 먹여도 쌀은 항상 부족했다. 입을 채워야 할 식구가 10명이었다. 시누이들이 시집을 갔어도 영호와 춘희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식구는 줄지 않았다. 초여름 반디들이 기지개를 켜고 온탑이 곳곳에서 날아다닐 무렵에는 가재도 지창이었다. 논에 일하러 나갔던 영호는 가재를 한 동이나 잡아다 주었다. 가재 있잖여. 도구통에 독독 갈아서 달걀 풀어서 찌는 거 있잖여. 그거 맛있대요. 가재탕을 해달라는 말을 영호는 춘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항상 17이나 되는 식구들의 밥과 반찬을 마련하고 큰 일도 자주 치르며 고생만 시키는 아내 춘희에게 영호는 낯간지러운 표현은 잘하지 못했다. 그래도 권위적인 말투나 큰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 영호의 아버지도 어머니의 의견을 항상 존중했고 어머니의 고생에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 시절의 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인 권위로 식구들에게 군림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혼의 아버지는 달랐다. 가족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윗집 용한이네도 그랬다. 용한이네가 종갓집이라 제사도 많고 친척들이 들끓었지만 웃음소리는 울타리를 넘어와도 소리 지르고 악쓰는 소리가 넘어온 적은 없었다. 내 집 가오는 남의 집 처녀에게 달린겨. 남자 하나만 믿고 남의 집에서 데려온 여자들에게 잘해줘야지 홀대하면 못 쓰는겨. 라는 말씀을 용한 아버지도 항상 하셨다. 내 딸들이 너모 집에 가서 대접받으려면 너모 집 식구한테 잘하고 봐야 하는겨. 춘희는 우물물에 담가서 흙내를 뺀 가재를
절구통에 넣고 절구궁이로 콩콩콩 찢다. 뭉개진 가재를 체에 걸러 가재즙을 받아 놓았다. 거기에 달걀 풀고 새우젓과 파, 마늘로 양념을 한 다음에 팔팔 끓이거나 찌면 가재탕이 되는 거였다. 먹거리가 귀했던 시절 먹을 만한 것들은 다 요리가 되었다. 조공상 골짜기에는 다슬기도 많았다. 손을 물속에 넣고 대충 훑어도 다슬기가 한 주먹씩 잡혔다. 된장 풀고 아욱 뜯어서 넣은 아욱 다슬기국을 끓였다. 영어와 춘이 철마다 온탑 위에서 구할 수 있는 먹거리들을 찾아 식구들에게 해 먹이며 살았다.